장평중 36중은 요 파트가 기말 범위이기는 할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9월 9일이 내신 대비 스타트이기 때문에 9월 9일 전까지는 다 개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130페이지 경우의 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다 할 거야. 야, 너네 지금 어디 나오고 있어? 확률 들어갔어? 수업 안 듣지? 확률 안 들어갔어? 알겠습니다. 경우의 수 일단 가보실게요. 몇 쪽이야? 130쪽이야. 빨리 130쪽. 너네 때문에 하는 거다. 너네 학교 때문에. 힘들어. 진짜 힘들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쉬어? 쉬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잖아. 자, 경우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의 수는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죠. 근데 왜 어렵냐면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상황을,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수학에서 사건이라고 할 거야. 일어나는 상황을 일일이 모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 푸는 것처럼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함수 그래프 막 그려서 하는 것처럼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분류를 다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을 했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책에 사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은 괜히 어려운데 그냥 같은 조건은 이런 실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주사위를 던진 상황이 동일한 조건인 거야. 그냥 실시간의 상황.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우리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2의 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2의 배수는 2, 4, 6이 있어요. 그쵸? 그럼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2, 4, 6이 나오는 사건이더라. 그럼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럼 수학에서 좀 어렵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는 2, 4, 6이었으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가지수를 답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다 아니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에는 중요한 게 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해. 이런 상황이 중요해.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한데 내가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 같은 동일한 조건을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시간에서 나는 어떤 케이스를 2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럼 동시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은, 그치? 우리가 이 동이 같을 동자잖아, 그치? 그럼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이렇게 둘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궁금해.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2의 배수의 눈은 주사위의 눈 1부터 6까지 중에서 2, 4, 6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5의 배수의 눈은 주사위 1부터 6까지 눈 중에서 5의 배수는 5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얘들아, 동시에가 아닌 사건을 예시로 든 거예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2, 4, 6이 나왔는데 2, 4, 6이 5의 배수일 수 있어, 없어? 5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아니야?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무조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였고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였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두 경우의 수를 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럼 이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2의 배수의 눈이 이번엔 동시라고 하는 건 이거야. 주사위를 연달아서 2번 던질 거야. 알겠지? 이 상황은 연달아서 2번을 던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들아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가지였어. 맞지?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가지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오고 5의 배수도 나와야 돼. 나오고 5의 배수도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는 곱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5가 나오는데 2하고 5 나오는 경우, 또는 4하고 5 나오는 경우, 또는 6하고 5 나오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케이스를. 맞아?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의 배수는 나오고 5의 배수는 나와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곱으로 나타냅니다. 됐나요?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합으로 표현해요. 합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합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수학에서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면 한 세트라고 보면 돼.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한 세트로 묶여야 되잖아. 한 세트로 묶여야 되잖아. 맞지? 한 세트로 묶여야 돼. 그럴 때 동시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곱의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곱의 법칙.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일단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일일이 모두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케이스 분류를 할 때의 전제는 뭐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2가지로 먼저 나누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끼리 용어로 그냥 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트. 한 세트인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난 너를 곱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서 곱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뭐라고?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얘는 그냥 계산법인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해서 계산하는 방법만 나와 있는 거지. 이게 공식이야, 공식 아니야? 공식 아니야. 그럼 얘를 계산 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세하게 다 따지셔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까지 개념 설명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우의 수에 관한 유형들 정리를 좀 하고 그 경우의 수 안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그 유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에 필수 문제 1번이에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1번에 1번 보실게요.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의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케이스는 누가 있어? 3, 6밖에 없죠. 9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주사위 눈은 6밖에 없어요.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답을 뭐라고 쓰냐면 2가지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가지라고 쓰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의 약수. 자,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은 똑같아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던진 상황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의 약수 누구 있어요? 불러보세요. 1, 2, 3, 6. 더 있어, 없어? 그럼 1, 2, 3, 6이 주사위 눈에 해당되는 눈들이 아니야. 맞지? 그럼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으로 풀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합법칙, 곱법칙 하고 넘어올게. 두 번째는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 이 문항은 선생님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하고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1번에 131페이지에 필수 문제 3번을 가보실게요.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5가지가 있고요. 5가지의 비행기가 있고 기차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비행기나 기차로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비행기 또는 기차로 움직이고 싶어요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으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책에 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나는 또는이랑 똑같은 거야. 또는이라고 써. 그럼 또는은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비행기로 타고 기차를 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비행기 하나만 타면은 광주로 갈 수 있는 거야. 기차 하나만 타면 광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기차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럼 3번 문항은 비행기 또는 기차를 이용해서 광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3번은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그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단서를 갖고 문제를 푸냐면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합의 법칙이야. 알겠어?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기차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비행기 또는 기차가 내가 원하는 광주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에서 5가지, 기차 타고 가는 경우에서 3가지, 정답은 8가지가 3번에서 물어보는 서울에서 광주를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뭐 5월 아니면 그리고래 미안해. 뭐뭐 하거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더라?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합의 법칙은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문제 4번 합의 법칙 또 가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무슨 사건? 미안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일 수 있어 없어? 있지. 42 있잖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는 42가 있어요 없어요? 42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6의 배수와 7의 배수에 가지수를 더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나중에는 일단 해볼게. 자 6의 배수 불러봐.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6의 배수 불러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6, 12, 18 몇 가지야? 3가지. 자 또는이라고 그래서 덧셈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7의 배수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7의 배수 불러보세요. 누구 있어요? 7, 14 끝. 그럼 2가지. 또는이었기 때문에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들아 번외로 1부터 100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 1부터 100까지 있는 상황. 그럼 1부터 100까지 있는 상황에서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6의 배수는 일단 몇 개가 있냐면 100을 6으로 나누면 되잖아? 6일은 6, 40, 6, 7, 6, 6에 36, 16가지야. 6의 배수가. 16가지 있어요. 7의 배수 몇 개 있는지 봐볼게요. 7일은 7, 7, 4, 28, 14개야. 그치? 근데 내가 이 안에는 봐봐. 6의 배수 중에 40이 있고요. 7의 배수 중에 40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42가 40이 여기 들어가 있고 40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줄면 안 돼. 40이 여기 들어가 있고 40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2번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빼줘야 된다고. 누굴 빼줄 거예요? 여기서 누굴 빼주는 거예요? 42의 배수를 빼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42 다음 배수가 누구야? 84예요. 그죠? 여기도 84 들어있다니까. 얘 6의 배수이면서 얘도 7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16가지, 14가지에는 42도 들어가 있고 84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2번씩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당연히. 이해됐어? 이거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84 다음 배수가 누구야? 124 아니 126 그치? 그럼 126은 100가지에 있는 숫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26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는 100가지의 수 중에서 42의 배수가 2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28가지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중복되는 형태를 빼는 걸 가지고 생각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합의 법칙이야 덧셈해줘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합의 법칙 중에서 중복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보실게요. 이번엔 고배 법칙입니다. 필수 문제 5번 보실게요. 자, 초록색, 보라색, 연두색 세 종류의 티셔츠와 티셔츠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검정색, 회색, 남색의 바지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짝지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야, 얘들아, 짝지어라는 얘기가 뭐야? 세트라니까. 내가 티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 티셔츠랑 바지랑 같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세트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짝지어에 동그라미 치고 동시에라고 적어주세요. 동시에. 그럼 가보실게요. 티셔츠 세 종류 있죠? 바지 네 종류 있어요. 그럼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코디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야. 그래서 정답은 12가지다. 그지? 동시에라고 하는 그 고배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지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트의 느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필수 문제 6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자, 얘들아,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이때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의 동그라미 치세요. 야, 그럼 거친다는 얘기는 뭐야? 서울 찍고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가는 상황인 거야? 이게 한 세트인 거야. 알겠어?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간다, 거쳐는 동시에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한 세트인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총 몇 가지의 방법으로 부산을 갈 수 있어? 6가지의 방법으로 부산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친다는 게 한 세트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대전 갔다가 부산 안 갈 거 아니잖아. 대전 찍고 부산을 갈 거란 얘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아니, 필수문제 7번으로 가보실게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이미 동시라는 얘기를 해준 거 아니야? 동시에 동그라미. 그럼 동시에면 뭐야? 고배법칙. 동시에면 고배법칙이야. 자, 그럼 이제 고배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얘들아. 이제 어떤 상황을 갖고서 고배법칙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주사위는요, 여러분,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짝수의 눈. 야, 그럼 짝수의 눈 불러봐. 누구 있어? 2, 4, 2 있어요. 자, 근데 B 주사위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B, 6의 약수. 자, 6의 약수의 눈 불러보세요. 누구 있어요? 1, 2, 3, 6. 야, 얘들아, 잘 봐. A 주사위에서 2가 나온 경우랑 B 주사위에서 2가 나온 경우는 다른 경우야. 주사위 종류가 다르잖아. 맞아? A에서 2가 나왔고 B에서 2가 나온 게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빨강색 주사위에서 2가 나왔고 파란색 주사위에서 2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다른 케이스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A, B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A에서 2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4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왜 대답 안 해? 니네 지금 다 대답 안 해서 물어보는 거야. 다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주는 거예요. 얘나 대답해야지. 곱해줘야 되는 거야. 왜 곱해줘야 되는 거야? 말해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A 주사위 던지고 한참 있다가 B 주사위 던지는 거야? 아니야. A랑 B를 동시에 한꺼번에 던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다시 왜 곱하는 거예요? 왜 동시에인데? 너 말하지 말아봐. 왜 동시에인데 김은재? A랑 B랑 동시에 같은 상황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해됐어? 세트란 얘기야. 2랑 1이랑 나오는 게 한 세트인 거야. 2랑 2랑 나오는 게 한 세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더라? 12가지더라. 얘들아,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갈 거야. 그냥 다 멈출 거야. 계속 문제 풀기만 할 거야. 대답하세요. 알겠죠? 지금 수업 듣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지난 시간에도 이래서 혼나지 않았어?
지난 시간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서 혼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는 135페이지에 10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135페이지에 1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숫자가 100까지 커졌을 때에 중복되는 숫자들을 빼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11번 문항이고요. 이번에 10번 문항을 한번 해볼게요. 10번 문항.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주사위가 있는 거야. 자, 이 상자를 한 번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1부터 몇 가지 있는 숫자예요? 12면체니까 12까지 있는 아이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들아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4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자, 그럼 또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또는은 어떤 상황이죠? 동시, 그렇지. 고배 법칙의 사건인 거예요. 그죠? 또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안해. 또는이잖아, 또는. 얘들아, 또는은 뭐야? 또는은 뭐야?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또는은 뭐야? 3의 배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3의 배수여도 상관없고 4의 배수여도 상관없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1부터 12까지 중에서 3의 배수인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1부터 12수에서 3의 배수는 몇 가지 있어요? 안 돼, 세면 안 돼. 12 나누기 3 하는 거야. 알겠지? 3, 6, 9 세는 거 아니야. 전체 12, 12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12개부터 3의 배수 나눠주는 거야. 3의 배수니까요. 그렇죠, 4가지. 자, 이번에 4의 배수 갑니다. 12가지의 수요 중에서 4의 배수는 그러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또는 한다 그랬어. 또는은 뭐라 그랬어? 더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3의 배수 중에서 3, 6, 9, 12. 4의 배수 중에서 4, 8, 12. 누가 중복됐어? 12가 중복됐어. 그럼 12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3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 하고서 마지막에 누구를 빼주는 거야? 12의 배수를 빼주는 거야. 12 배수의 개수. 이해됐어? 그럼 이 12가 어디서 나왔어? 이 12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공배수에서 나온 거지. 공배수에서 나온 거야. 공배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3의 배수 쭈쭈쭈 나가고 4의 배수 쭈쭈 나가고 그 배수들 중에서 공통된 아이들을 공배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공배수의 개수를 빼주는 거예요. 공배수의 개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누굴 빼주는 거야? 공배수의 개수를 그럼 왜 빼줘야 돼? 겹치니까. 2번 중복됐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7 빼기 1이 돼서 정답은 몇 가지? 6가지. 이거 안에서 엄청 많이 틀린다고 얘들아. 알겠어요? 이거 안에서 엄청 많이 틀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 가보도록 할게요. 130페이지. 근데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이제 칸이 좁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학습일기를 꺼내세요. 네? 2번? 2번이 뭐야? 2번? 2번이에요, 2번. 필수문제 2번. 지불하는 방법의 수, 학습일기 꺼내서 학습일기에다 적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 정리해야 되니까 학습일기 뭐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세요. 2번.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2가지 케이스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낼 거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낼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어떤 식으로 낼 거야? 그러니까 뭐 낼 거야 말 거야? 이런 거야. 알겠지? 자, 2번째 케이스는 얼마를 낼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낼 거야는 이거예요. 뭐 500원을 낼 거야? 800원을 낼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총 금액을 물어보는 거야. 총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는 이렇게 기억해. 낼래 말래? 낼 거야 말 거야? 어떻게는 이런 소리야. 얼마를 이라고 하는 거는 총 얼마를 낼 거야. 알겠죠?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는 건지 얼마를 내는 건지 그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문제 2번이고요. 1,500원짜리 음료수를 1개 사려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몇 개? 3개. 그러면 내가 1,500원만 만들면 되는 거지. 1,500원. 그럼 1,500원이 합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합계가 1,500원이 되게끔 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종류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100원짜리가 미안해. 100원짜리를 아예 다 안 내도 되지. 왜냐면 5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그럼 500원짜리 3개.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내고 나 500원짜리로만 낼게.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500원짜리는 1개를 내고 100원짜리 몇 개를 내면 돼? 10개를 내면 돼.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2로 할까? 미안해. 이번에는 500원짜리를 2개 내고 100원짜리 몇 개 내? 5개를 내. 자, 그럼 마지막 500원짜리를 1개 내고 100원짜리 몇 개 내? 10개 내. 근데 낼 거야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00원짜리를 아예 안 냈어. 500원짜리를 아예 안 낼 때는 1,500원을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그렇지. 100원짜리가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케이스에 넣어 안 넣어? 얘는 케이스에 안 넣어.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서 어떻게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번이에요.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야? 안 내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야. 아예 안 낼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1번의 케이스는 3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3가지.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무조건 1개 이상은 냈으면 좋겠대 얘들아. 그럼 1개 이상은 무조건 내었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쓰면 돼 안 돼? 얘는 쓰면 안 되지. 하나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2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그럼 이 얼마를이라는 케이스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마를이라는 케이스는 이거예요. 500원짜리가 얘들아 2개 있는 건 1,000원이죠. 100원짜리가 10개 있는 건 1,000원이죠. 그럼 얘네 둘을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얼마를 내는 가지수인 거야. 왜? 결론은 500원짜리 2개도 1,000원이고 100원짜리 10개도 1,000원이니까 어차피 내가 최종적으로는 1,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 케이스 두 번째의 상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요렇게 지불하는 방법을 다 표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 이 문항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비교했을 때 더 큰 돈이 누구야? 500원짜리죠.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기준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큰 돈부터 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학습일기권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무게중심 할 거야. 알았지? 아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할게요.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